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연준의 F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오늘 밤, 우리나라는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거다라는 그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죠. 어제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이 0.75%를 하지 않을 거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시장이 그럼 연준 회의의 결과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은 0.75%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요. 1994년도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가능성이 하루 만에 30%에서 94%가 됐어요. 그러니까 64%가 더 뛰는 상황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그래요. 연준이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8.5가 나왔고 난 다음에 4월 소비자 물가에서 8.2가 나오니까 상당히 고무가 됐거든요. 정점을 찍은 것 같아. 우리가 금리 인상을 0.2하고 0.5 두 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이 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 와서 3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하락을 했다면 시장이 어쩜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가 2%에서 8%이기 때문에 환호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인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었죠. 근데 오히려 8.6이 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연준의 판단 미스가 시장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잘못하면 9를 넘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 소비자 물가에서 9를 발표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과 미국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영국이 그 정도라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 가능성이 열려버리니까 시장에 불안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0.50이 아니라 0.75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0.75%의 금리 인상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걸 전망합니다. 그걸 해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들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비둘기죠. 비둘기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미국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으로 위험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금리 인상은 0.75를 생각하면서 6월 7월을 0.75%로 하고 9월 달에는 0.5%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0.5%를 요번에 올린다면 주가가 폭등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죠. 아실 거예요.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 연준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0.75씩 6월달 7월달 하는 것이 연준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거의 해결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팔라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그런가요? 3.5%대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연준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0.2, 0.5%. 그렇죠? 이거는 다 버림패가 됐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게임인데요. 0.25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플레이션 0.5를 했는데 좀 흔들린 것 같았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그럼 0.75를 해? 그럼 뭡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차라리 1%를 빵 때리고 상황을 봐서 0.75 한번 빵 때리고 상황을 봐서 0.5 빵 때리고,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두 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지금 해라. 그리고 7월달에 0.75하고 9월달에 0.5로 해나가라. 금리가 높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정답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시장이 신뢰도가 커지지 않겠어요? 아, 연준이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 연준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어? 그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 문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빅스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환율에서 문제가 생기죠. 원달러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달러가 많이 국내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죠. 한국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과 똑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한 번 틀렸죠. 먼저 4번을 했지만 다음에 0.5를 했으면 좋겠는데 0.25를 했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0.75든 0.5라면 우리나라도 0.5나 0.75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차라리 그 고통을 정부가 알아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듭니다. 찔끔찔끔 올라가면 가랑비에 어쩐다고 다 힘들기만 하고 정부도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알긴 하겠지만 피부로 못 느끼죠. 왜? 아우성 치질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과감한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배팅을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좀 볼게요. 일단 오늘 혼조세를 마감했어요. 어저께 이 나스닥은요 1.8% 우리나라 올라가 1.8%로 시작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0.18% 끝났고 지금 0.37%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승했던 지수가 오늘 종가에서는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그 다우 차트 보시면 제가 여기서 바닥이 없다라고 했죠. 아직은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안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또 똑같은 차트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약간 올랐지만 차트는 비슷하죠. 그래서 연목구정파상으로는 뭔가 좀 바닥을 갱신할 수 있지만 후행 스팬의 위치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런 차트는 후행 스팬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격 벌리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아직도 조정이 남아있는 상황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3일째 신저가를 기록했죠. 어저께 삼성전자 그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단 뭐 캔들상으로 추세선 하단인데요.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봉 바닥은요 월봉에서 어떤 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월봉에는 없어요. 월봉은 지지선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과거의 캔들의 고점 뭐 이런 거의 지지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봉이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봉 상태로는 이게 믿기 어려운 자리다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수급적으로 어저께 외국인이 180만 정도를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샀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한 180만 정도 샀는데 막판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00만 주로 매도 100만 주로 끝났어요. 매도 100만 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끌어올려놓고 도망간 거죠. 그러면 그 진짜 외국인은요 끌어올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추세적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전 물량은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 방어용으로 들어온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다시 나갔다라는 거. 왜 나갔을까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최악의 5만 3천 원 정도까지 예시하는 목표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는 5만 3천 원까지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최고 주식이지만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속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어저께 2,500이 무너졌어요. 2,500이 붕괴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반대 매매예요. 반대 매매 몰린 계좌가 6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하죠. 어제 코스피가요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장중할 때 2,457. 이게 1년 7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하죠. 1년 9개월인가요? 1년 9개월 만에 아니 1년 7개월 만에요. 19개월 만이니까 1년 7개월 만에 무너진 상태인데요. 여기는 기술적으로 바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쓰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도
8개를 준 거 아닌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8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슈가 바뀔 수가 없는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이슈가 바뀌어야 수급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슈를 바꾸진 않습니다. 물론 나올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이 먼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수급도 뭐 기관만 조금 매수했지 의미가 없거든요. 기관 한번 보실까요? 기관은 요 근래 조금 사요.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기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도 더 내려오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들 그런 생각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오판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많이 듭니다. 어쨌든 좀 더 두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밤 미국 FMC 회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